경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진주 기도원발 확진자는 잦아들었지만 가족 지인 모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지급했던 2차와 달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창원 동읍과 북면의 투기 과열지구 해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두 지역의 지정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민간기업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밀양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15일 경남에서 1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산 8명, 김해 7명, 진주 4명으로 대부분 지역 감염이었으며 진주 기도원 관련 확진자는 2명으로 확산세가 다소 줄었습니다. 15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1,698명으로 이 중 285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진주 기도원발 확진자 발생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경남의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가족이나 지인 모임에서의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15일 오후 1시 기준 경남 지역 추가 확진자는 5명, 김해 3명, 진주에서 2명이 코로나19 검사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모두 도내 다른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한 감염입니다. 김해 양산에서는 가족 모임을 가졌던 일가족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족 지인 간 모임 자제 당부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소규모 모임이 계속되면서 지역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경남 1659번의 일가족 5명과 경남 1677번을 포함 일가족 4명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와 질병청에서는 도내 일가족 19명의 감염 선후 관계와 자가격리 상황, 가족 모임 사항과 감염 경로 등에 대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산세도 여전합니다. 진주 기도원발 확진자는 66명, 부산 보험사무실 관련 확진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서는 도내 관리 인원 177명 중 113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주 국제기도원,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된 인원 중 100여 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 여전히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미 검사자에 대해 경찰청 등의 협조를 통한 소재지 파악과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주말 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종교시설은 없는지 점검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주말 예배 등 종교단체 주관 모든 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종교 활동에 대해 강력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시행하겠습니다. 한편 15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에는 확진자 14명이 추가되면서 전체 누적 확진자 1,69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거제시가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2차 때와 달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표영민 기자가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조선소아동물병원 목욕탕 등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지난 12월 한 달 동안 1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거제시. 경남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시행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고강도 거리 두기로 집합금지 명령으로 휴업한 업소와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거제시는 지역의 상황을 반영해 정부 지원과 별도로 8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2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 정부 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지원하고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총 80억 원 규모의 거제행 3차 희망업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는 집합금지 업종 892곳에 업소당 1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 7,400여 곳에는 업소당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와 고용 취약계층에도 추가 생계 자금을 지원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일자리를 잃은 청년, 장기간 미급휴직으로 버티고 있는 노동자 등 많은 시민들이 아픈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이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70%까지 감변해주고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도 3개월간 5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거제시는 제3차 재난지원금을 정부 지원 시기에 맞춰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노래방이나 PC방 등 영업 금지 조치된 상인들이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뜨겁습니다. 1차 때처럼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때 지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더 지원이 돼가지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지 않느냐. 또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7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결과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최대 31조 원, 부가가치 유발은 최대 14조 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6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었다라는 추산입니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6천억 원이나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선별 중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별 지급을 하다 보면 행정 비용이 생기게 되고 이는 사회적 낭비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보니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받는 사람보다도 힘든 상황인데 그게 내가 해당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적 박탈감도 좀 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채워지는 나라 곳간이 거덜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면 좋지만 그건 또 세금 낭비기도 하고 무분별하게 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못 쓸 거니까. 저는 근로소득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계층보다는 좀 취약계층 쪽에 그런 지원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일반 시민들도.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부 여당 정치인을 중심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고가는 끊임없이 보물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다. 일명 화수분론을 제기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선거용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퓰리즘적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재정 적자 부분을 꼭 고려를 해서 이게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뒷사람이 이제 퍼질러 온 거 치우지 않는 좀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창원시가 국토교통부에 의창구 동읍과 북면 지역의 투기 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창원시는 15일 국토부를 방문해 이 지역은 의창구 아파트 평균 가격보다 낮고 창원 외곽에 위치한 데다 도시 인프라도 부족해 미분양 발생 지역이라며 투기 과열지구 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 의창구 동읍과 북면 지역은 지난해 12월 의창구와 성산구 일부 지역이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각각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민간기업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밀양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1부는 밀양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자신이 지지하는 B씨를 한 민간회사 대표로 앉히기 위해 B씨에게서 받은 내부감사 자료를 공개하겠다며 회사 직원 등에게 주식을 처분하라는 등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올해도 첨단 교육기술을 활용한 미래교육 모델 학교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두 학교를 선정해 운영하며 해당 학교에는 무선 인터넷 환경이 조성되고 학생당 스마트기기 보급과 미래교육 공간 재구조화 등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다양한 장소에서 창의적인 수업과 과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사업비를 부담해 시작한 이 사업은 첫해 김해 영운초와 양산 신기초, 창원 마산 용마고에서 운영됐습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이 도내 소상공인을 돕고자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경남 신용보증재단은 부서별로 지역 내 음식점과 빵집, 카페 등 모두 18개 가게에서 256만 원을 선결제했고 장애인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통해 소모품 1,470만 원을 선구매했습니다. 착한 선결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일정 금액을 미리 결제해 이용하는 캠페인입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맞이 명절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선착순이며 전국 10조 원 규모로 0.1% 금리를 제공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26일까지 전국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통영시가 제2기 청년정책 홍보단을 모집합니다. 청년정책 홍보단은 통영시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에서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통영 시민이면 다음 달 5일까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청 홈페이지와 통영시 청년세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밀양시가 올해 운영하는 농산물 가공 아카데미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과정으로 2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14회 운영됩니다. 밀양시에 주소를 둔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다음 달 15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함안군이 산림 녹지 분야의 기간제 근로자를 20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은 산림병해충 예찰 방재단 등 11개 사업의 56명이며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운영됩니다. 신청은 함안군민 중 산림 녹지 작업 등 현장 업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함안군 산림녹지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13일) 창원시청 본관 1층에서 창원특례시 출범 1년을 앞두고 제막식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통영 예술인 34명이 함께한 골목길 벽화 프로젝트가 완료됐습니다.